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름방학 천체특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왜 지금 천체특강을 들어야 하는지, 왜 이도현의 천체특강을 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두각학원에서 지구과학 1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는 전국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논리를 구성해 나가야 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적절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천체특강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천체, 즉 우주 단원은 지구과학 1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고체지구 단원과 대기와 해양 단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주제에 대해 반복학습이 이루어져요. 동시에 일상생활에 있는 내용들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숙함을 느끼고 또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내용과 중학교 3학년 이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난이도도 크게 높아져요. 그래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로 겉핥기식 공부가 학년간 학습 내용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은 파란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야 라는 내용을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관측 결과 위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왜 파란 별이 표면 온도가 높은지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구나,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면 금세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더 확장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파란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은데 어느 정도냐면 3만 켈빈 정도고, 이러한 별을 우리는 앞으로 O형별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관측 결과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왜 파란 별은 표면 온도가 3만 켈빈인지, 왜 이런 애들을 A형이 아니라 B형이 아니라 O형별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번에도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때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굳어지게 돼요. 그리고 금세 또 까먹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 마지막 우주단원을 접하게 되면 드디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배경 원리와 수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은 1에서 3만 켈빈짜리 별이, 표면 온도가 3만 켈빈짜리 별이 푸른색을 띠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수식이 있구나, 이 수식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어려운데 얘네들까지 시험범위 들어가네? 라고 하면서 이제 진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차근차근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이걸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런 내용들을 다 외워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고 그때 체감 난이도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우주단원은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학년간 학습 내용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반복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해 새롭고 매해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낮아지고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일찍 익숙해지고 처음 공부할 때부터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리를 알고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한 형태로 천체특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도현의 천체특강이어야 하는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강의 일정은 다음 4단원 4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주 전 단원에서 외부 은하와 외계 생명체 탐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단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관측 결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단순 암기식으로 이루어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체 단원에서 원리 위주의 공부를 하는 이 천체 특강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4개의 단원만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빈칸 채우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내용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 문장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완성하고 나면 제가 직접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분산시켜서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거, 빛을 분산시켜 관측한다. 분광 관측이죠. 자, 이때 스펙트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17세기 뉴턴이었지.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각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지, 이런 내용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핵심 주제별 대표 유형 문제 12문항으로 구성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고,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발문 해석부터 변형될 수 있는 형태까지를 살펴보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론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구과학 1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결과만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 1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 과목이다 보니까 현상들이 굵직굵직하게 주요 골자를 이루고,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나 법칙들을 중등과학, 통합과학, 그리고 물리학, 화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나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토대로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 활용해봐 라는 식으로 제시가 돼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이게 왜 이런 거지? 조금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짜맞춰 보다가 논리적 오류가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성 자체가 현상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공부하게 될 어떤 원리를 미리 공부하면 앞에서 공부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뒤에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천체 특강이면 천체 단원에서, 1학기 기말고사면 1학기 기말고사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앞에 공부한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각 단원의 내용들을 흐름에 맞게 다시 한번 재구성한 그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구과학 1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교재에 꾹꾹 눌러 담아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빈틈 없이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 수업을 마치고 나면 자료 분석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지구과학 1 문제들은 자료 해석 위주이기도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 정말 다양해서 이론 수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문제풀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빈출 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형태의 자료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 그리고 이러한 보기들이 있으면 이 보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장들은 이렇게 많아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정확한 제대로 된 길을 통해 자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장들을 봤을 때 바로 이게 이 의미였지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귀가 전에 백지 노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의 핵심 내용들을 쭉 적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때 잠깐 놓쳤는데 맞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이번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흐름에 맞춰서 커다란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그걸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단어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얘네들 간의 연결고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가 후에는 문제풀이 숙제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풀이 숙제는 06년부터 23년까지의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 그리고 16년부터 23년까지의 EBS 문제들을 제가 모두 직접 풀어보고 엄선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수업의 목표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 1000채널원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내신 대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능 대비 문제들을 어렵게 꼬아낸 문제들을 그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천체 부분을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이나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보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한 문제풀이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 숙제를 하면서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수업 전후 30분 또는 1시간씩 질의응답을 받고 있지만 그때 모두 해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게끔 제 개인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보내주게 되면은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렇게 줄글 또는 줄글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좀 걱정하지 말고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도현의 여름방학 천체 특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